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머리 아픈 주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을 4개를 올려드렸는데 녹음한 거를 제일 짧은 거 한 20분 정도 되는 거를 20분 안에서 19분 얼마 이거를 제일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해야지 최대한 그러니까 다들 바쁘시니까 편하게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을 빨리 하고 주제를 어, 어, 구체적인 걸로 이렇게 쪼개서 어떻게 하든 아무튼 들으시기 편하게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같이 공부라니까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죽이기 이게 이제 미국의 정치 권력 투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런 관점까지 끌어들여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뭐 탄핵을 하든가 아니면은 막 뒤흔들어 가지고 스스로 하야하게 하든가 뭐 아무튼 최소한 흠집을 내서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게 만들든가 이러는데 이재명 죽이기가 완전 쓰이면서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러죠? 그 새를 2마리 잡는 뭐 총 한 방 쏴갖고 새 2마리 일석이조 뭐 이런 거 총 한 발 쏴갖고 새 2마리 잡는 이런 건 아닐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차저차 해서 미투 운동이라는 게 JTBC 그 손석희 사장님, 손석희 앵커가 를 통해서 이제 불거져서 순서대로 진행됐던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게 결국 다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과 어떤 뭐 여자 배우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어쨌다 저쨌다 그런 과정들이 전개되어 온 거를 근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일어난 현상은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뭐 중요한 거 숨기거나 뭐 이슈가 안 되게 하려면 이제 완전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다 줄줄이 소환돼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스캔들 빵빵 터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 명으로 충분하게 된 거죠. 뭐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서 무슨 뭐 억대 사출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여자 배우랑 뭐 썸띵이 있었냐 없었냐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트위터 계정 하나가 또 이지사님 것도 아니에요. 이지사님 그 아내분 안사람이신 김혜경 여사님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여자들을 갖다 붙이면 훨씬 더 이 센세이셔널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되잖아요. 그냥 뭐 남자 정치인이 어쨌다 저쨌다. 지금 뭐 유력 정치인들 중에 부정부패 안 한 사람을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나요? 그리고 뭐 권성동 같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해먹고도 멀쩡하게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 비리 부정부패가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빠를 정도로 전부 다 여야 차이가 있나요? 없죠.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다 이런 분들이 더 핫 이슈가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안희정 지사 이런 분들이 핫 이슈가 되는 게 완전 도덕적이고 정말 정의사회 구현, 평등사회 구현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뒤에서 뭐를 하고 있더라. 이러면 더 대박인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뭐라 그러죠? 옛날 운동권이었던 어 정치인들이 주축이 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직격탄이 가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곤란해지는 거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옛날이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 정권, 이 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얘기예요. 바로 이 전 정권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고생하신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이 안 나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벌어지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탄핵에 이제 그때 당시 여당 뭐 추미애 의원 이렇게까지 가세해가지고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일단 더 숫자가 많아가지고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잖아요. 그때도 이슈가 똑같았어요. 측근의 권력형 비리. 뭐 그다음에 뭐 그 선거운동 개입. 지금 보세요. 뭐 드루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니 드루킹 없었으면 문 대통령 아니고 홍준표가 당선됐을까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댓글 조작해가지고 거기 무슨 국정원 이런 것까지 또 얘기 길어지는데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일개 드루킹 덕분에 우리 문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됐다고요? 이건 뭐예요? 부정선거, 선거 개입. 그다음에 또 권력형 비리. 그러면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 여기 안희정 지사님도 들어가고 이재명 지사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은 드루킹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슈, 대통령 흔드는 이슈가 똑같아요. 생각을 하고 해보세요. 그게 이렇게 해갖고 근데 더군다나 이제는 그 수법이 훨씬 더 고도화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질적으로 엄청 발전한 게 이제 이재명 지사님 뭘 잘했다 도정에서 뭘 잘했다 그 도정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방 분권으로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이양시키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서 튼튼하게 이제 서로 연계를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본 정책 방향과 노선들을 엄청나게 충실하게 이제 성과를 팍팍 내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한 개도 안 나오죠. 한 개도 안 나오면서 뭐 이상한 여배우가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어떤 트위터 계정이 그게 실소유주가 이재명 지사님의 부인이다. 참나 기가 차서 어떤 정치인의 부인이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게다가 자기 전화번호로 그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딩이 악플을 써도 익명으로 단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김갑수 씨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놓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당연하죠. 예수도 부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막 삼성바이오 이런 사건을 맨 처음에 이재명 지사님 스캔들 갖고 처음에 이제 덮인 게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지금 옛날 이건희 회장의 사위였던 지금 이혼 소송 중이죠. 맞사위였던 분이 이혼 소송 중인 그 사람이 장자연 씨하고 통화 기록이 있다. 그게 인제 터지잖아요. 그게 왜 터졌는지는 모르지만 왜 인제 터지는지 모르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건 그렇게 해서 그 스캔들이 돌아가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현재는 이재용이에요. 이건희 씨하고 이재용 씨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러면 삼성가는 삼성이라는 재벌 패밀리는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원팀이냐 한마음 한뜻이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 하고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이재명 스캔들을 갖고 이재명을 망신을 주면서 삼성바이오를 덮으면 이제 이재용을 싸고 도는 문재인이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끝나는 거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재명 지사님에 비해서 완전 고구마 답답하고 깝깝하고 이래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하고 둘을 비교하면서 이재명 지사님이 더 선명하기 때문에 더 이제 딱딱딱딱 팍팍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 문재인 대통령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님은 이러고 이래서 엄청 능력이 있는데 또 너무 당하고 있어서 불쌍하고, 지금 문 대통령님도 그 스타일을 알겠거든요. 저도 이재명 지사님이 을 더 좋아해요. 그 더 선명하고 더 막 밀어붙이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상황을 보면 볼수록 더 이해가 가면서 문 대통령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노무현 대통령님도 어땠을지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심정이셨을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진짜로 권력의 최고 정점에 계셨으면, 그랬으면 그런 식으로 당하고 떠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어요? 이제는 정치가 시장에 먹혔다. 시장이 정치를 장악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그러니까 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다가 63년에 암살당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전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라는 그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1950년대엔 냉전 바람이 막 불고, 그 메카시 선풍이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메카시 선풍. 그래서 거기서 그게 뭐냐면 너 빨갱이지 이렇게 딱, 그러니까 너 커뮤니스트지 이렇게 딱 이제 낙인을 찍어가지고 몰아내는, 그게 이름이 메카시라는 그때 당시 공화당의 유명한 사람이 그 선풍을 일으켜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 종북 빨갱이잖아 이러면 끝나는 것처럼 그게 미국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헐리우드의 그러니까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그거에 그게 미국에서 50년대 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따라했던 건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군산 복합체라는 말을 이분이 이제 쓴 건데, 그 military industrial complex,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산업 이것을 끌어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군산 산업이잖아요. 그게 우리 정치가 그쪽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은 그 2000년대 초반 당시에 그 신자유주의가 엄청나게 밀어닥치고 우리가 IMF 경제 시스템을 겪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시장 경제가 우리나라 정치가 시장 경제의 아래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 영어로 코어포라트크라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코어포라트크라시. 그러니까 그 코어포레이션이 그 권력을 잡고, 회사들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집행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걸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나중에 암살을 당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진짜로 최고 권력이었다면 케네디 대통령이 정신병자 한 명이 쏜 총에 죽었다.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 민주당의 이 악마구리같이 달겨드는 이 사람들하고 권력 투쟁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 한 시점에서 케네디 암살과 관계된 정보 다 까.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FBI랑 CIA 이런 데서 개기면서 그거를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얼굴에 피 철철 흘렸다 이렇게 막 트위터에다가 막 막말해갖고 그럼 어떤 사람한테 트럼프가 그렇게 막말을 하고 왜 싸우나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재밌을 텐데, 참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을 안 주네요.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디벙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친 트럼프
앵커들, 언론인들, 평론가들이 맨날 쓰는 단어가 이 디벙크거든요. 디벙크. 이게 뭐냐면 가짜인 게 그걸 파헤쳐서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속임수를 쓰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상대방이 속여 넘겼으면 좋겠는 사람이 그 속임수가 네 속셈 다 알아. 너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 딱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디벙크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친 트럼프 들이 디벙크하는 것처럼 우리 그러니까 촛불 강물들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을 띄운 이런 촛불 강물들도 이제 문재인 이재명을 hum집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디벙크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같이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이런 걸 디벙크를 하려면 지금처럼 이제 삼성은 무조건 이재용이다. 그래갖고 이재용 편 들어준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재용 싸고 돌면서 이재명을 죽이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삼성이 원팀인가? 그 더민주는 원팀입니까? 더민주가 원팀 이러는데 더민주에서 만약에 이제 전해철, 김진표 이런 쪽하고 만약에 뭐 송영길, 박주민 이런 쪽이 우리 더민주기 때문에 원팀이다. 우리는 생각이 똑같다. 더민주라서 싹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문재인이 시키는 거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한다. 그 더민주 사람들이 하는 건 싹 다 문재인이 시키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나요? 그래서 좀 갈라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홍석현 씨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석현 씨가 이 JTBC 이 언론사의 회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손석희 씨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갔다가 영입을 하셔서 그러니까 미국의 CNN처럼 더군다나 CNN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미국의 CNN처럼 그렇게 이제 그 메비우스의 띠 꼬아서 진보인데 뒤에는 CNN 뒤에는 군산복 AT&T를 통한 군산복 합체 자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소유주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이제 드디어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끼고 전 세계 1등이거든요. 돈이 제일 많은 회사인데 그 아마존이 갖고 있는 언론사는 워싱턴 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JTBC 중앙일보 이쪽도 그런 거죠. 그 뒤에 있는 게 군산복 합체가 아니라 이제 초국적 기업이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게다가 또 삼성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돈이 삼성 떡검이라고 불리는 그 검찰 쪽으로 흘러갈 때 그 일을 맡아서 하셨었대요. 그 옛날이겠죠. 그러니까 삼성 엑스파일 이런 게 나온 게 아마 이분을 통해서였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홍석현 씨의 동생분이 그러니까 동생분이 검사장 출신이시라거든요. 근데 지금 또 녹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여기서 일단 끊어가지고 올리고 이어서 또 다시 해가지고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제 생각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 그 40분, 30분 넘어가는 시간을 내기가 힘드셔서 듣기 시작을 안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여기서 끊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in a minute. 잠깐 이따 봬요. 이게 see you in a minute. Bye bye. For now. 일단 안녕 이런 뜻입니다.